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조서 김현정 지음. 공부가 싫었던 아이들의 기적 같은 변화. 마음이 즐거우면 성적도 쑥 오른다. 지은이, 조우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력대학원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제 로터리 클럽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케네디 스쿨 재학 중 입학사정위원회 멤버로 활약하였다. 포항 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 인재 선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서울대학교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과 국회 청소년 인성 캠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온전하게 꽃피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매 순간 행복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저서로서는 해문의 고물토끼, 해문사용법, 엄마 투자가 등이 있다. 지은이, 김현정. 승희원, 승우의 두 아이의 엄마이며 작가 및 출판 기획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광고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야기를 통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며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술로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책을 써왔다. 대표작으로는 동방의 슬기나라, 백악관으로 간 맹인 소년 강영우, 고3인 너에게 등이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글쓴이 중 한 사람인 조우석 군이 하버드에 입학하기 전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석 군이 가르친 아이들은 대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였는데 가끔은 고등학생들도 수업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크든 작든 아이들은 오전 10시면 교실로 모여들었고 하나둘 책상 앞에 앉아서 수업이 시작되길 기다렸지요. 당시 조우석 군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공부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조우석 군은 그때 행복과 몰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책, 약 1만 권. 조우석 군은 지금도 책을 무척 즐겨 읽습니다. 수많은 책과 여러 매체를 통해 알아낸 과학적 사실, 세계 유수 대학의 연구 논문과 실험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슬프거나 기쁠 때 솔직해지는 법, 주변을 정리하고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법, 무언가에 푹 빠져드는 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요. 매주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 가운데에는 얌전한 학생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매번 삐딱하게 앉아 낙서만 해대는 아이도 있었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우석 군은 자신이 알아낸 것을 충실히 전달했고 한 주 한 주를 꽉꽉 채워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일찍 도착한 조우석 군은 노트북에 작은 영사기를 연결하며 느긋하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10시가 넘어야 오던 한 아이가 쭈뼛대며 교실 문을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일찍 왔구나. 조우석 군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수업 준비를 계속했지요. 그런데 아이는 좀처럼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그 물음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폭포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을 보고 나이가 어린 것 같아 실망했던 이야기, 그동안 등 떠밀려 억지로 수업에 들어왔던 이야기, 낯선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게 된 이야기, 그러면서도 토요일 아침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다는 이야기 등, 그리고 마침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성적이 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업을 듣고 학교 성적이 몰라보게 올랐다는 아이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조우석 군도 아이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 수업은 공부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즈음 조우석 군이 하버드에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입학 사정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그곳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점수가 기록된 성적 증명서와 자신이 그곳에 꼭 필요한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가 필수지요. 전국 상위 0.2%의 수능 성적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특차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도 합격했던 조우석 군 입장에서도 하버드는 넘기 힘든 산이었고 꿈의 배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우석 군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유학 관련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일도 하버드에 들어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모은 책을 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버드 대학의 사진을 붙여놓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엉뚱한 행동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때 조우석 군은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습니다. 꿈을 크게 이룬 사람들에겐 공통된 통과, 의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꿈을 눈앞에 또렷하게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이뤄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결국엔 제가 꿈을 이룰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남들은 어떨지 잘 몰라도 제 눈앞엔 훤히 보였어요. 꿈을 이룬 채 환히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그들은 자신이 이뤄낼 걸 잘 알고 있었기에 힘든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눈앞에 보이는 곳을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갔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조우석 군은 하버드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 사진을 커다랗게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조우석 군이 목표로 했던 곳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곳은 정치학과 행정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곳입니다. 입학한 뒤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에 유학 온 학생들 가운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거나 장관을 지낸 분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나라나 단체를 이끄는 중심이니만큼 그분들의 배움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간 뒤 더욱 값지게 쓰이겠지요. 조우석 군이 하버드의 여러 학교들 가운데 굳이 케네디 스쿨을 고집했던 까닭은 자신이 품고 있던 소중한 꿈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조우석 군의 학창 시절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한 번도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스트레스와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행복한 공부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조우석 군은 그 사실을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터전을 만들고 싶다는 꿈으로 발전했지요. 토요일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도 사실은 그 꿈의 소중한 일부였던 것입니다. 외롭게 시작한 지원 준비였지만 신기하게도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조우석 군은 굿윌이라는 세계적 봉사단체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버드에 들어갈 때 그 일을 한 것이 후한 점수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인재보다 세상에 뛰어들어 실천하는 인재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영문으로 옮기는 힘든 작업을 하면서 조우석 군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꿈을 이루고 나면 앞으로 세상의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그게 어떤 방법이든 말이야. 그리고 몇 달 뒤 조우석 군은 꿈에도 그리던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입학 준비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던 김현정 작가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책이 탄생했습니다.
조우석군의 깨달음이 그를 통해 소중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조우석군은 하버드에서 벅찬 하루하루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모인 천재들 틈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지요. 유학 생활이 마냥 행복하기만 할 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혼자 해결해야 하는 가난한 유학생의 삶이 고달플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우석 군은 눈앞의 학생들과 더불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꿈을 향한 행복한 여정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공부는 행복한 것이며 빠져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아이들은 공부의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공부하는 방법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나누는 삶에 대해 깨닫게 되겠지요. 많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날개를 단 고운 꿈이 소중한 빛깔로 간직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조우석, 김현정. 개정판을 내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학생들에겐 가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입학사정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신입생 선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우석 군은 외국인 학생으로는 드물게 그 자격을 얻어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발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뒤 조우석 군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버드는 여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든 수많은 지원 서류를 검토해 합격자를 가려내는 기준은 의외로 매우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지금껏 이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이 장차 자신이 배운 바를 사회에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케네디 스쿨이 원하는 인재는 혼자 똑똑한 천재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우석 군이 하버드에 벅찬 마음으로 입학한 뒤 마주친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모여있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열띤 토론을 이어나가는 수업 방식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대를 말로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자신 있게 토론에 나설 수 있지요. 낯선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조우석 군은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입을 뗄 수 있었고 나중에 교수님을 설득하는 짜릿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조우석 군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한 사람의 올바른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케네디 스쿨은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자신감은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밖에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록지 않은 수업 과정을 거치며 조우석 군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조금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우석 군은 지금도 자신의 꿈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리며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회의실에 들어설 때도, 직원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좋아하는 책을 읽어 내려갈 때도 말이지요.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그 소망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모로 고마움이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고 짧고 긴 글로 고마움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때론 출판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성적도 몰라보기 올랐고요.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 모두에게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측이 작은 촉매가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을 바꾼 건 결국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예측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에게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토닥토닥 하고요. 앞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조우석 김현정. 행복한 마음으로 몰입하는 법. 첫째,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본다. 공부가 지겨워서 책상 앞에 앉기 싫은지, 하고는 싶은데 집중이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지, 막연하게 불안한데 부모님 잔소리는 듣기 싫은지 등 마음이 하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 둘째, 말을 들었으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맞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해해.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려준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욕이 생긴다. 이때,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해야 해. 라며 마음이 하는 말을 무시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후다닥 닫혀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커다란 종이를 꺼내놓고 원하는 걸 적는다. 자신이 바라는 걸 종이 위에 솔직하게 적어본다. 이때 좀 더 큰 목표를 적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자신의 꿈이나 장래희망, 가고 싶은 대학이나 되고 싶은 인물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글도 좋지만 이왕이면 나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멋진 로봇을 만드는 한국 최고의 공학 박사이다. 라고 구체적이며 이미 실현된 것처럼 꿈을 쓰는 게 좋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함께 붙여놓으면 더 효과적이다. 넷째, 잘 보이는 곳에 그 종이를 붙인다. 우리의 뇌는 눈앞에 자주 보이는 것을 이루려는 습성이 있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그 종이를 붙여놓으면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그 속의 글과 그림을 자주 쳐다보게 된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마법의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다섯째, 마중물을 붓는다. 몰입은 행복한 공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얼마간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이것을 마중물을 붓는다라고 표현한다.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적은 양의 물을 부어놓는 것처럼 자신이 붙여놓은 종이를 보며 마음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도록 하라. 얼마 뒤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섯째, 몰입을 즐긴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고 목표를 보며 나아갈 바를 그리면 책상 위에 놓은 책도 그리 믿지 않게 된다. 가만히 펼쳐서 어느새 스르르 빠져들어 보아라. 그 속에서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이 느껴질 것이다. 몰입의 순간은 무척 행복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굳이 기약하지 않아도 참고한 책이 저절로 떠오르고 문제가 술술 풀려나간다. 기억할 건 그것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 이 상태가 정말 좋은데 언제 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대신 몰입에 이른 자신을 대견해야 하며 마음껏 즐기도록 하여라. 그러면 더 자주 몰입이 찾아오게 된다. 일곱째, 자신을 칭찬하라. 몰입에서 깨어나고 나면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도록 한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하다니. 난 정말 대단해. 혹시 몰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칭찬할 말은 얼마든지 있다. 내가 책상 앞에 30분이나 앉아 있었잖아. 이러다 어느새 책 한 권을 다 보는 거 아니야? 오, 대단한걸?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말자.
8째, 말의 힘을 믿어라. 일본 최고의 기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상황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살아있다니 난 참 운이 좋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힘을 발휘한다. 힘이 뒷되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이 중얼거려 보라. 그래, 참 간사한 일이야. 어쨌든 나는 운이 좋아.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2개나 맞췄잖아? 라고 말이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결국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9째, 주변을 정리하라. 풀담한 문제집, 몇 년은 지난 참고서, 사망에서 사들인 공책, 이제는 쓰지 않는 필기구들, 방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몰입을 하고 싶다면 일단 방 정리부터 시작하라. 사람은 평생 1만 가지의 물건을 주변에 쌓아놓고 지내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얼마 안 된다고 한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도록 해라. 버릴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다. 방이 환해지면 자신의 마음까지 맑아질 것이다. 10째,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라. 공부가 혼자만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평생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든 남을 도울 때 더 큰 에너지를 내는 법이다. 록펠러도 거금을 기부한 뒤 그전보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 자신의 공부가 선한 일에 쓰이는 상상을 하라. 공부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